서울의 오래된 골목. 낮은 처마가 이어지는 좁은 길 끝에 정성 밥상이라는 자그마한 한식당이 자리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이곳에서 15년째 묵묵히 밥을 짓고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냄비 연기. 냄새가 섞인 구수한 공기가 이곳의 아침을 항상 열어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무채를 썰며 주방 한쪽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0여 년 전 병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 그보다 15년 전에는 아들 도윤이를 잃었습니다. 7살 꽃 같던 도윤이는 보육원 차량 사고로 실종되었습니다.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통보에 그녀는 한 줄기 희망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은 그 한 줄기 빛마저 조금씩 바래게 했습니다. 수진 씨는 아들의 해맑던 얼굴을 가슴에 품고 그저 밥을 짓고 손님을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언젠가 문을 열고 들어설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야 한다는 마음만이 그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지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 장사를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넥서스테크 신임 CEO 강하준 미래 비전 발표라는 자막과 함께 젊은 남성이 클로즈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으로 유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 그녀와는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려 왼손을 들어 올린 강하준 씨의 모습에 수진 씨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손목 안쪽에 희미하지만 독특한 모양의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도윤이가 뜨거운 냄비에 데어 생긴 마치 번개 모양을 닮은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를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맑고 뜨거운 미역국이 나무 바닥에 하얗게 번져나갔습니다. 도윤아. 입술 사이로 메마른 물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텔레비전 속 그 흉터에 집중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격렬하게 뛰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함께 이 엄청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수진 씨의 고요했던 일상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은 이수진 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낡은 텔레비전 속 강하준 대표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의 손목에 새겨진 그 번개 모양의 희미한 흉터. 그것은 15년간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리움과 함께 이제는 격렬한 희망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윤이란 말입니까? 그녀는 속삭이듯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수진 씨는 식당에 홀로 남아 15년 전의 사고와 그 이후의 절망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했던 순간들이 강하준 대표의 얼굴과 겹쳐지며 혼란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빛이 그녀의 절망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수진 씨는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낡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창에 강하준, 넥서스 테크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정보들이 쏟아졌지만 그 모든 것은 강하준 대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찬사 일색이었습니다. 화려한 사업 실적,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젊은 리더십에 대한 칭송. 하지만 그의 과거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고아원 출신, 해외 유학 후 갑자기 넥서스 테크의 핵심으로 부상, 초고속 승진, 미스터리한 과거. 불확실한 정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장막이 쳐진 듯 그의 개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의 과거는 이리도 흐릿할까요? 수진 씨는 의아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의 삶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직접 넥서스 테크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렵사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강하준 대표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일로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친절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모든 개인 면담은 비서실을 통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이수진 씨의 어색한 상황 설명을 들은 직원은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연유로 대표님을 찾으시는지요? 공식적인 용건이 아니시면 저희가 연결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수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대한 기업의 높은 문턱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 씨는 용기를 내어 넥서스 테크 빌딩 앞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유리 건물은 위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로비에서 다시 박 실장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대표님께서는 만나기 어려우십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 그냥 잠깐만이라도 뵙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면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합니다. 박 실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 씨를 위아래로 흘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강하준 대표가 몇몇 임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깐 수진 씨에게 닿았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하준 대표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칫했지만 박 실장의 재빠른 가이드와 함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아니, 모르는 척하는 걸까? 그의 무표정한 얼굴과 싸늘한 뒷모습에 수진 씨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박 실장은 그녀에게 접근 금지 명령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인, 저희 대표님은 재산을 노리는 접근자들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회사 근처에 오지 말아 주십시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사람? 이수진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이런 식으로 오해받다니. 끌려 나오다시피 건물 밖으로 나온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도심의 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좌절 속에서도 아들에 대한 확신과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포기하지 않아.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도시의 성벽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에 쥐어진 희미한 희망은 이제 강인한 결의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내민 접근 금지 명령 서류는 이수진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모성애가 재산을 노리는 불순한 의도로 매도당하다니. 그녀는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넥서스 테크 빌딩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아들에 대한 확신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절대로 널 포기하지 않아.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강하준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식당 운영을 잠시 멈추고 온 신경을 강하준 대표의 모든 동향에 집중했습니다.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강하준 대표의 일정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는 늘 철저한 경호와 비서진에 둘러싸여 있었고 개인적인 접촉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에게 내가 엄마라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 그녀는 식당 한편에 놓인 낡은 액자 속 사진을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어릴 적 환하게 웃는 사진,
남편과 함께 셋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는 가족 사진. 그 속에 담긴 행복은 이제 아련한 옛 기억 속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문득 이수진 씨의 시선이 주방에 걸려있는 낡은 국자에 닿았습니다. 그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떨어뜨렸던 바로 그 국자였습니다. 그 순간 국자와 관련된 하나의 기억이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도윤이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음식, 바로 엄마표 불고기였습니다. 특히 소풍 가는 날이면 꼭 엄마 불고기를 싸달라고 졸랐지요. 뜨거운 불판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불고기 냄새에 도윤이는 늘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왼손 손목의 흉터 때문에 젓가락질이 서툴렀던 도윤이를 엄마 무릎에 앉혀 불고기 한 점, 밥 한 숟갈을 먹여주던 따뜻한 추억. 그래, 이거였어. 이수진 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직접적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없다면 기억을 자극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흔적들을 계속해서 그의 주변에 뿌려두는 것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식당을 임시 휴업하고 불고기를 재고 반찬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어린 도윤이가 좋아했던 방식으로 불고기를 재우고 그때처럼 푸짐하게 담아 옛날 도시락 통에 담았습니다. 그러던 중 강하준 대표가 주최하는 넥서스테크 창립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강하준 대표의 경영 능력을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 넥서스테크 본사 대강당 앞은 창립 기념행사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인파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껏 만든 불고기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강당 문이 열리고 강하준 대표가 당당하게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냉철하고 유려한 언변으로 프로젝트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넥서스테크의 새로운 비전이라며 설명을 마무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비장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꽉 움켜쥐고 단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이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깨울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넥서스테크 창립 기념행사장 이수진 씨는 단상을 향해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호원들과 박 실장의 눈을 피해 강하준 대표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박 실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 닿는 것을 느끼며 수진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난동을 부린다면 도윤이가 나를 더 외면할지도 몰라. 그녀는 순간 판단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외침은 통하지 않았지만 불고기 도시락을 든 자신의 모습과 강하준 대표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그녀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대강당을 둘러보다 문득 행사장 뒤편에 마련된 작은 연회장을 발견했습니다.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음식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뇌리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정성 밥상에 불고기 도시락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 강하준 대표의 동료들과 관계자들에게도 그 맛을 알린다면? 이수진 씨는 곧장 연회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주인으로 평생 살아온 그녀에게 주방은 낯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장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그녀는 준비해온 불고기, 도시락 몇 개를 연회장 한쪽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불고기 냄새가 연회장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네요. 불고기 맛이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이런 맛은 요즘 식당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도시락을 맛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고기 맛은 분명 강하준 대표의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강하준 대표에게 직접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작고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하준 대표는 알 수 없는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 냄새가 가득한 주방, 엄마의 손을 잡고 소풍 가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왼손 손목에 번개 모양 흉터가 있는 아이의 뒷모습. 꿈속에서 그는 따뜻한 손길로 불고기를 먹여주는 여인의 얼굴을 보려 애썼지만 항상 뿌옇게 흐려질 뿐이었습니다. 땀범벅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면 그의 머리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이었던 그가 겪어본 적 없는 혼란이었습니다. 불고기, 흉터, 소풍. 그의 뇌리 속에서 이수진 씨의 외침과 함께 알 수 없는 단어들이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최은혜 비서실장, 박 실장은 강하준 대표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의 눈빛에 언뜻 스치는 혼란, 가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정성 밥상, 아줌마의 끈질긴 시도가 강하준 대표의 견고했던 마음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박 실장은 이수진 씨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했지만 강하준 대표는 밤마다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꿈과 두통에 괴로워하며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자신의 어린 시절 기록과 임양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차가웠던 표정에서 어딘지 모를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15년간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문이 작은 균열을 통해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 씨의 불고기 도시락과 절박한 외침은 강하준의 견고한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꿈과 끊임없이 떠오르는 파편적인 기억들 속에서 강하준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과거에 대한 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자신의 어린 시절 기록과 임양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차가웠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년간 봉인되어 있던 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도윤이라는 이름으로 보육원 차량, 사고 후 신분이 조작되어 현재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실장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이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음도 밝혀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김도윤, 강하준은 넥서스 테크의 냉철한 CEO 강하준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고아원 시절의 사진, 그리고 이수진 씨가 건넨 불고기 도시락의 맛으로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이제는 낡고 허름한 간판이 오히려 정겹게 느껴지는 정성 밥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그락 문소리에 주방에서 나오던 이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수진 씨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듯한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지난 세월의 아픔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김도윤을 마주 보았습니다. 김도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김도윤입니다. 이 한마디에 15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수진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벅찬 기쁨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왔구나 우리 도윤이. 엄마가 정말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수진 씨는 흐느끼는 아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들의 포옹은 15년간의 그리움, 오해, 그리고 깊은 사랑이 한데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강철 같은 가면을 썼던 강하준은 이제 어머니 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김도윤이었습니다. 어색했던 처음과 달리 김도윤은 낡은 식탁에 마주 앉아 이수진 씨가 내어준 따뜻한 국밥을 말없이 비웠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기억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아들의 손목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 흉터 엄마가 늘 미안했단다. 냄비가 뜨거운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이 흉터가 저를 어머니께 데려다 줬는걸요. 김도윤은 이수진 씨의 눈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냉철했던 그의 표정은 온화하고 따뜻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아원 사고 이후 어떤 식으로 신분이 조작되었고 누가 그 과정에 개입되었는지 어머니께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공적인 CEO로 키워낸 양부모에 대한 미묘한 감정과 진실을 숨긴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말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괜찮다. 도윤아, 엄마가 함께 있어줄게.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아. 김도윤은 어머니의 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자신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김도윤은 자신이 빼앗긴 이름과 기억,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조작한 이들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지만 그는 어머니 이수진 씨의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수진 씨의 정성밥상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는 작은 꽃이 봉오리를 맺고 있었습니다. 정성밥상이라는 이름처럼 이수진 씨와 김도윤의 이야기는 이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모자.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맞설 것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그려진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언제나 뿌려져 있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